자, 이번 시간은 공법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 등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다 외우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파트에서 광역계획관의 장기 발전 방향, 이게 이제 광역도시계획의 기본 정의가 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게 광역계획관 지정 국토부 장관 도지사에서 실수하면 안 되는 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럼 틀린 표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정 수립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 도지사 수립할 수 있다 해서 이 지문들 좀 바꿔봤어요. 1번 지문 보니까 광역계획관 2개 이상의 시도 단위로 지정한대. 시군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이요. 자, 없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고요. 그 다음에 3번 지문 광역시장, 광역계획관 지정할 수 있다 해서 틀렸죠. 광역계획관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거나 도지사가 지정을 하게 된다. 답은 4번이요. 도지사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5번 지문 포함되지 않는다. 패턴 내용이고요. 해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틀에 관한 내용으로 기억을 해 주실 거예요.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 검토 드릴 주제. 자,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1번 지문 모를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의 설치 장비 계량에 관한 게 도시군 관리계획. 답은 2번인가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그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지문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사항에 포함되는 경우 도지사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이건 답이 잘못되어 있구나, 편집이. 그래서 자, 일단 1번 지문 옳은 표현, 2번 지문 틀린 표현. 틀린 걸 고르시구나. 3번 지문 도지사 위반할 수 있다. 4번 지문 시가화 조정구역 신고하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그리고 5번 지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효력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해서 무슨 날, 일 나오게 되면 항상 다음 날 들어가게 되는 유일하게 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에서 틀린 걸 고르시해서 답은 2번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에 관한 주제에서 수산전 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이 결정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관리계획 기본적인 틀에서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 갈까요? 관리계획 관련해서 여러분 요약집 가지고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자, 155페이지 하단부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관리계획 아니다. 두 번째 주제, 다음 페이지 가면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해서 도로학교 공원을 만드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등을 묶어서 부를 때 도시군 계획 사업. 이번에 제한 29에 30회 연속 나왔었죠. 기반 시설의 설치 등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이렇게 가야 되겠고, 국제 도포라고 해서 국토계획법서는 제외 도시개발법 포함이라고 하는 거, 국공유지면적 포함이라고 하는 거, 제외와 포함이 출제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입안의 절차 등 생략에서 각종 절차 생략할 수 있다. 오지라고 하는 거, 대부분이 오지가 대표적인 값이 된다. 토지 적성 평가도, 환경성 검토도, 재취약성 분석도 기본적으로 오지 이렇게 이제 틀을 잡고 가야 되겠고요. 결정권자 관련해서 시장구수가 위반한 지구단 계획은 시장구수가 직접 결정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한다.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 위반 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수산전보구역은 해수부 장관, 효력 발생 시기에 도시군 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기득권보호 특례조항에서 시가화 조정구역 들어가면 신고해야. 기타 28회 때 나왔던 주제 5년마다 재검토 관련해서 도지사, 시장구수가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서 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관리계획 그동안 나왔던 주요 쟁점에서 4번, 2번.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녹지적을 세분해서 지정하는 기준 등에 관한 설명, 기억, 니은, 디귿에 알맞은 것을 연결하시오라고 해서 일단은 제한적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자연 녹지라고 이렇게 부를 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 생산 녹지, 그 다음에 보전하기 위한 것을 보존 녹지에서 답은 5번 해서 요즘에 이제 작년 문제부터 과학기 문제가 한 3문제 가까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나머지 우리 앞 시간에 이제 공부했던 것 중에서 뭐 그런 거 있었죠. 이미 시험에 나왔던 게 용도지구라고 하는 거, 지구 단위계. 그 다음에 20년이 된 날에 다음날 효력을 잃는다.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가 됐었고, 또 우리가 예상해 봤던 게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거, 용도지역 및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용도지역 정도만 아마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 게 자생보에서 자연녹지, 제한적 개발, 생산녹지, 개발 유보, 보존녹지, 보전이라고 해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볼까요? 자,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뒤쪽 봐야 돼요. 그래서, 자,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고도, 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해서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2번 질문, 환원된다 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었고요. 자, 환원되지 아니한다. 3번 질문은요, 관리적인 세부 용도적으로 세분되지 않았을 때 보전 관리라고 할 것, 이걸 이제 생산 관리 22회 때인가 나왔던 주제. 4번은 그냥 개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 해놓은 거고, 5번 공유 수면이라고 하는 거. 그때 이제 포인트가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둘 이상의 용도적에 걸쳐 있거나 잘 모르겠을 때는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해서, 자, 이 중에 답이 됐던 거 환원되지 아니한다라는 쟁점. 그 다음에 과거 22회 때가 나왔던 것이 관리적 세분되지 않았을 때 보전 관리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옳게 나왔던 게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고도 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한다. 굳이 쟁점 삼으면 한 3개 정도 해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자, 우리가 용도지구 중에 고도지구라고 해서 높이 최고 한도를 정하기 위한 용도지구를 고도지구라 불렀었고요. 고도지구에서의 행위자의 내용을 보려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것을 봐야 된다. 이런 거 있었고요. 그리고 좀 응용 들어가서 앞에 다 필요 없고요.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을 때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에 관한 사항을 적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논의를 뼈대를 잡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 중에서 제일 이제 지저분한 게 4번 같은 지문이에요. 실제 시험에 나오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지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그 다음 5번 문제 가볼까요? 자, 지금 용도지구 중에서 복합용도지구. 자, 이렇게 갔었죠. 그래서 1주 10 계획이라고 해서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거. 자, 아니다. 1주 일반 공업지역.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거에서 답은 일반 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디귿릴, 요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주 10 계획이라고 해서, 자, 용도지구 파트에서 최근에 이제 복합 용도지구 어렵게 구성이 됐었고요. 행위 제한을 물어봤었는데, 이제 낼 수 있는 문제 1주 10 계획 나오지 않았던 주제 중에서 살을 하나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답이 될 테고요. 그 다음 주제 보게 되면은, 자, 기반설의 종류 등 연결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 것을 해서, 자, 바로 뭐가 되어 있죠? 자, 하수 폐폐빛은 환경 기초 시설에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보건위생시설에는 자, 삼겹살 먹다 죽은 케이스에서 도축장이라고 하는 것, 종합의료시설이라고 하는 것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것이 장사시설. 요 세 가지 외우시고, 나머지 하수폐폐빛은 어디로 분류하고 있다? 환경기초시설로 분류한다. 그럼 이게 나머지가 왜 맞고 틀리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와서 외울 수도 없고 1년 내내 투자해도 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자, 보건위생시설과 환경기초시설 이외에 이제 관련한 쟁점으로서 도로는 7개의 도로로 분류가 되게 된다. 광장은 5개 광장으로 세분되게 된다라고 할 것, 요렇게 해서 답은 1번 요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봅니다. 자,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 등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우리가 이제 공동구라고 하는 거, 공동구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이슈해서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 자, 200만 정부터 초과하는 구지신이라고 하는 거, 구역, 지구, 신도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쟁점. 2번. 자, 없다니까 틀린 겁니다. 3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시행자로 지정해준 지정한 자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서 3번을 옳게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4번 질문. 자, 20년이 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된 날의 다음 날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 5번 질문. 손 못 댈 질문입니다. 해서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도시군 관리격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정한 기반시설 관리격으로 결정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보셨고요. 그래서 예외 항목, 이게 이제 어떤 예외가 있는지를 외우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 200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개념은 그런 식이죠.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 할지라도 민간에서 알아서 잘 설치하게 되면 그때는 굳이 바로 이렇게 행정청이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자, 요거 좀 이따 한번 정리해 보겠고 일단 답은 3번 한 문제 더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갑소의 토지 A 공역시 B구에 소지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토지 주택공사나 사업 시행전하는 도시군객시설 부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수 청구 27회 때 마지막 구성이 됐었고요. 이때 매수무자 특이한 케이스죠. 바로 이렇게 시행자가 정해져 있게 되면 시행자가 매수 의무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자, 토지공사가 매수 의무자다 이렇게 전제를 삼아야 될 것이고요. 자, 1번 자, 매수 청구를 할 요건을 충족을 했다고 했을 때 토지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정착물도 함께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된다. 자, 매수 청구 있으면요 6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야 된다. 그리고 매수기를 결정했을 때 2년 내 매수를 해야 된다. 숫자인데 다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겠고요. 자, 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로서 그 가액이 3천을 초과할 때, 자, 도시군객시설 채권 발행할 수 없다. 없다도 옳은 표현. 특이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지금 이제 그 가액이 비업무용 토지 가액이 3천을 초과한다라고 하면 채권 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게 이 도시군객시설 채권이라고 하는 것,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자체만 얻어다 발행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매수무자가 토지주택공사이기 때문에 채권 보상을 할 수가 없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답은 5번 되나요? 매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 허가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4층의 다세대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을 한 거죠. 아, 잘못되어 있네요. 그래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문제를 잘못 편집하는 과정에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없단데 4번 지문은 옳은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잘못되어 있었고요. 일단은 자, 159페이지부터 내용 쭉 한번 스크린을 해 드릴게요. 해서 자, 기반 시설의 분류라고 해서 자, 보니까 지금 7개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가 기억할 거 보건위생시설에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장사시설, 환경기초시설에 하수, 폐폐빛 이런 문제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도로는 7개의 도로, 광장은 5개의 광장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었고요. 자동차 정장 세분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뭐가 있었지? 주저, 장사 이런 식으로 왔었나요? 그래서 행정청이 설치하는 경우에만 공공시설로 봤던 것이 주차장과 저수지, 그 다음에 이제 무덤 관련한 각종의 시설, 화장장, 공동묘지, 봉환시설 등이 있게 된다.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자가 주차장, 저수지, 운차, 화장장, 공동묘지, 봉환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이건 공공시설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아직 안 나왔던 거 주저, 묘지 이런 식으로 주저, 장사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객시설 사업 관련해서 자, 토지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이라고 하는 사람 동의 얻지 않아도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할 것. 두 번째, 자,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 앞에는 실시 계획의 고시, 도시개발법에서는 세무고시 이렇게 갔었죠. 그래서 묶어서 실세 고시 있으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봐야겠고요. 행정심판 지정한 자, 해서 행정청인 시행자에게 대해서는 지금 상급 행정기관 이건 시험에 안 나올 테고 나와도 답 안 되고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해서는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조건부 인가할 수 있고요. 이때 의견 들어야 될 테고 인간이 믿음이 가지 않게 되면 이행보증금을 예측할 수 있다. 출제 포인트 국가지자체는 이행보증금 예치하지 않는다. 이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어떻다?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할 것. 그 외에 2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구 200만 제곱미터 초과는 구지신 얘기하고요. 가스관 하수도관은 심의 거쳐야 된다. 이 정도가 논의 포인트. 그 다음에 지금 설명드린 게 161페이지 매수 청구 관련해서요. 10년 경과 사업 미시행 실시계획과 인가 없고요. 지목의 대인 토지 소유자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여기 매수 청구 요건은 거의 이제 답이 안 되고요. 자, 그 매수의 상대방이라고 해서 매수 의무자는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되는 게 원칙인데 시험의 포인트는 토지공사가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 정착물도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었고 6개월 내 매수 여부를 결정할 것, 2개월 내 매수를 할 것. 자, 매수하는 방법, 현금이라고 해서 토지공사는요, 현금으로만 매수할 수 있습니다. 채권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채권 보상이라고 해서 지자체 매수 의무자 원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혹은 비업무용 토지로서 그 가액이 3천을 초과할 때, 자, 그 초과하는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로 싫다고 해도 채권 보상할 수 있다. 그래서 출제 포인트, 저는 이제 비업무용 토지 3천만 원 금액 갖고 장난쳤었는데, 이제는 좀 더 어렵게 이제 구성이 되게 되면은, 이것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지자체만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27회 때도, 지자체만 채권 발행을 할 수 있다. 요거 출제 포인트 삼았었고요.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에 일종 근생시설 등에 대해서 허가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 요거 이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4번이 맞다고요. 지금 매수 의무자가 토지주택공사라고요. 그럼 얘는 채권 보상을 할 수가 없다고요. 채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만 채권 보상을 할 수 있다고요. 채권이라는 게 지방채거든, 지방채. 그래서 지금 토지공사가 지방채, 자기가 갚을 것도 아닌데 채권 보상을 할 수는 없다고요. 지자체, 매수 의무자가 누가 됐을 때, 지자체가 됐을 때만 뭐가 가능하다? 일정한 요건에서, 즉 원하는 경우라든가 비업무용 투자로서 그 가액이 3천을 초과할 때 그때 채권 보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할 것. 그래서 다시 지금 채권 보상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지자체가 매수 의무자가 됐을 때만. 근데 지금 토지공사가 사업 시행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토지공사가 매수 의무자고요. 이때는 토지공사는 채권 보상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거 틀린 걸 고르시오라고 봐야 되고요. 답은 5번. 그래서 이게 27회 때 나름 어렵게 구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문제에서도, 자, 이건 옳은 거 틀린 것 때문에 말려버렸는데, 지금 토지공사의 경우에는 이름하여 채권 보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이제 구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봅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구역 등, 자, 틀린 것은 주민은, 자, 국공유지 면적, 자유양,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옳은 편에서 국제라고 하는 것. 국토기획법은 제외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2번, 끄트머리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단순화시켜야 돼요. 자, 아까 뭐 인터넷 질문 하나 주셨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냐 없냐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래도 거기서 제가 뭐 과정의 법조문 중에 일부가 틀린 걸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된 것 같은데 아무런 의미 없어요. 이선 출제 포인트가 지정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만 구분하는 것이고 지정할 수 있다 앞에 뭐는 없으면 돼. 자, 지금 정택 10년, 녹지 30만만 없으면 다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시장구수가 위반한 지구단위계획은 시장구수가 직접 결정한다. 그 다음에 26회, 28에 나왔던 게 주차장 10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답은 5번 되는 거죠. 자, 높이 제한, 요거는 이제 도시 지역일 때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8회, 29회 때 나왔던 문제인가요? 그래서 가십시다. 도시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은 최대 1.5배, 숫자는 중요치 않습니다. 용적률은 최대 2배까지, 자, 200%니까 얘는 150%. 그 다음에 높이 제한은 어쩌고저쩌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120%. 그 다음에 용도 제한 완화 적용할 수 있었고, 주차장 설치 기준 100%까지. 이게 도시적 문제가 되게 될 것이다. 비교해서, 자, 이미 시험에 나왔던 게 비도시 지역이 나왔었죠.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 용도 제한 완화 적용할 수 있지만, 높이 제한과 주차장 설치 기준은 완화 적용할 수 없다. 숫자가 문제가 되는 게 일단 여기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물어보니까 상관이 없는데 일단 도시적과 비도시적을 구분해서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무조건 맞춰야 될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작년 문제에서 지구 단위 계획의 나왔어요.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 이런 괄호 넣기 정의 나왔었고요. 아무래도 전통적인 출제 이슈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한다라는 주제와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정해야 한다 앞에 정택 10년, 녹지 30만. 요거 있을 때만 오른편. 나머지 모르면 다 지정할 수 있다. 시료 하나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직 안 나왔는데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고 3년 내에 수립하지 않았을 때,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지 않았을 때 3년이 된 날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고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때 3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그 하단부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고 5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게 되면 5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요즘 괄호 넣기 문제가 요즘에 유행하고 있으니까 같이 묶어서 보셨고요. 자,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이라는 거 국토부 장관이 정한 대로 되어 있었고요. 도시 지역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 제한, 용도 제한, 자, 주차장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도시적 외 지역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은 완화 적용할 수 있지만 높이 제한은 완화 적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할 것. 그래서 이렇게 주요 이슈 보셨고요. 자, 이 문제에서 답은 5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볼까요? 자, 개발행 허가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자,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해서 단축과 축소는 변경 허가를 요하지 않고요. 항상 근데 이걸 섞어 나오죠. 연장, 확대라고 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1번 지문 틀렸고요. 2번 지문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작 들어가면 안 되죠. 경작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3번 지문이요. 자, 준공검사 들어가면 안 되는 게 토지 분할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4번 지문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두 가지 기억해야 되죠. 자, 기반시설 부담구요.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앞을 보시면 안 돼. 그래서 끄트머리를 봐야 돼.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명제 앞에 기반시설 부담구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들어가면 최대 5년. 나머지 모르면 다 얼마? 3년까지 해서 4번 틀렸고요. 5번 이걸 답을 뽑았죠. 국가지자체에 있어서는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답은 자 5번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하나 더 보고 나서 정리해 볼까요?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옳은 것을 고르시오. 개발 밀도 관리구역 세 가지죠. 부족하고 설치 곤란. 좀 더 구체적으로 도로 상하수도학교 2년 20%. 세 번째가 용적률 50% 강화 적용. 그래서 이 아이 건폐율 아닙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지문 끄트머리 가야 돼.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해야 된다. 그러면 이 앞에 도로 상하수도학교 2년 20% 들어가야 되죠. 근데 완개인 들어가면 어떻다? 이때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답 2번 틀렸고요. 3번 지문요. 설치 비용을 부과한다 해서 어려운 얘기입니다. 200을 초과하는 신증축행위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거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그냥 개발 행위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답 안 되는 지문이야. 4번 지문요. 동일한 지역에 대해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틀렸죠?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대상 지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라고 할 것. 그리고 답은 5번인가요? 그냥 밋밋하게 한번 뽑았어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것은 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자 일단 이 두 개의 주제를 묶어서 163페이지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에서 자 개발 행위와 관련된 규제 정도라고 해서 허가 대상 연장 확대, 그다음에 통지 대상 단축과 축소라고 하는 거, 허용 대상에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대표되는 도시군 계획사업과 경작 등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두 번째 이슈, 개발 행위 허가 기준 등 관련해서 성장 관리 방안 29에 나왔나요? 자, 바로 주상공에는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성장 관리 방안에 반드시 포함될 사항, 자, 기건이라고 해서 기반 시설의 배치업 규모, 그리고 세트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까지는 포함되지만 주의하실 거 높이 제한 절대로
포함되지 않는다. 아까 우리 지구 단위 계획 관련해서 도시적 외 지역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자, 주차장이나 높이전 완화 적용을 하지 않듯이 자,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 즉 시골을 대상으로 하는 성장 관리 방안 수립 대상 지역에서는 높이전은 따로 완화 적용을 할 시력이 없다. 해서 요거 계속 체계 기억하실 것. 그 다음에 원래 이제 모든 토지가 있으면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이 있고 용도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 등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자,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 자, 토지가 있습니다. 이미 이 토지는 21개 중에 하나의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또는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기존의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가 배제가 되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수립된 지역, 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 이런 데서는 어떻다?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21회, 22회 때 나왔던 주제. 그 당시에는 성장 관리 방안은 없었는데 하여튼 요 정도 이슈. 한 페이지 넘어가면 개발 행위가 실제라고 해서 조건부 허가할 수 있다. 의견 들어야 된다. 30회 때 출제됐었고 여기서 출제하는 포인트. 국가지자체 이행보호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논의의 쟁점. 그 다음에 토지분할, 우리가 공간정보법 보게 되면 며칠 내? 60일 내 바로 토지분할 신청 등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개인이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준공검사를 요하지 않는다. 나머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준공검사 관련해서 나머지 얘기가 나오면 이제 토속 채취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온 적이 있는데 답이 되지 않습니다. 틀리든 맞든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답이 되는 거 토지분할자 그리고 준공검사 틀린 걸 고르셔야 할 때 답을 뽑아줄 테고 청문사유 허지인이라고 하는 거 청문사유 허지인이라고 하는 거 있게 되겠고요. 허가에 제한, 자 기지 들어가야 되죠. 기지에 대해서는 최대 5년 동안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해서 기반 시설 부담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여기는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나머지 모르는 것들은 다 3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해서 다만 항상 문제의 포인트는 기지 5년 외우게 되면 기지를 제한 나머지는 어떻다? 3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자 바로 이어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 부족하고 설치 곤란이라고 하는 거 도로 상하수도학교 2년 20% 용적률 50% 강화 적용 요 세 개만 계속 우려먹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기반 시설 부담구역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 지역으로서 따라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 시설 부담구역은 중첩하여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자 그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에서 완개인이라고 해서 완화 개발 행위 허가 건수 인구 증가. 근데 이런 거 문제 풀 때 뒤부터 봐야 된다고 작년에 이런 걸 답을 구성을 했었고요. 자 이렇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자 설치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해야 되고 이 내용을 관리계획에도 반영을 해야 된다. 자 28회 때인가 답이 됐던 주제.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로 나왔던 지문인데 자 우리가 이제 기반시설 설치계획이라고 하는 거 수립해야 되는데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한 것으로 본다. 그 외에 언제든지 장난칠 수 있는 거 아직 한 번도 답이 안 됐던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고 설치계획 1년 내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 1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이제 설치비용 기반시설 유발계수 나와 있죠. 그래서 위환 이운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 이렇게 해서 기반시설 유발계수 외우셔야 돼. 물납 가능했었고요. 이 받은 돈을 가지고 대학을 제외한 수많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쓰인다. 그렇게 봤었고요. 자 12번 문제 보려고 요거 설명드렸어요. 자 지금 이 기반시설 유발계수가 거의 2년에 한 번 또 3년에 2번 걸로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럼 남아있는 건 이제 순서 매기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제일 어렵겠죠. 그래서 똑같아 그냥 위, 그 다음에 관, 그 다음에 이, 그 다음에 운, 그 다음에 일 해서 이렇게 할 테고 수, 의, 방, 단, 창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게 되죠. 잘 모르는 것들은 다 단독수특과 친구들이고 운문종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 일판해서 이렇게 뼈대를 잡습니다. 그래서 관광휴게시설 두 번째 있었고요. 일종 근생시설
시설. 다섯 번째, 공동주택을 모르니까 6, 7, 8, 9에서 아홉 번째에서 큰 것부터 작은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1종 근생시설은 다섯 번째, 2종 근생시설은 세 번째, 숙박시설은 여섯 번째 이렇게 분류하고요. 교육연구시설 모릅니다. 아홉 번째 되겠습니다. 운문종자, 운수시설에서 네 번째, 판매시설이라고 한 거. 자, 다섯 번째 항목이 되게 됩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네 번째, 위락시설 첫 번째, 방송통신시설 자 6, 7, 8 여덟 번째 이렇게 가죠. 종교시설이라고 하는 거 네 번째, 문화 및 집회시설 네 번째, 운수시설 네 번째 이렇게 이제 하여튼 자 무조건 써놓고 시작해야 돼. 위관, 이윤일, 수기, 방단창, 온문종자, 일판 그리고 모르는 것들은 다 뭐와 연계되어 있다. 단독주택 아홉 번째 그룹으로 분류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요 1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주 끝났다가 도시개발법 정비법 이어갑니다.